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답답하죠? 여전히 조금 부진한데요. 외국인이 3천억 팔고 있어요. 선물도 매도이고요. 결국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으면 반등은 제한적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오후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비투는 뭐 신용으로 사는 거잖아요. 비투가 꿈틀한다. 증시 바닥 신호이냐. 김장열 본부장님. 네. 그 비투가 늘어나면 바닥이에요? 그만큼 이제 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를 생각하고 그렇죠. 신용을 써서 개인들이 산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이 눈에 보여서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많구나. 현금 확보한 것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웬만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 자금이 많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비투라는 거니까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는 거니까 그거는 증시의 바닥 신호라기보다는 글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저평가됐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전제가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사야 되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식 대비했을 때 매력을 뭔가 촉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혹시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식이 빠질 때 우리가 마저 또 빠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를 잘 우량주를 한 3개월 보면서 6개월 보면 사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전제가 뭐였죠? 비투라 했잖아요. 비투는 잘못되면은 한 번 더 맞으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추천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탈피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걸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 전, 대선 후 이렇게 전략을 좀 주시면요. 대선은 이미 주가 반영됐는데 이제 오늘 가서 만약에 트럼프 주식을 오늘 산다, 내일 산다. 그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게 진짜 단기 트레이드 하는 거니까 이미 대선 트레이드 트럼프가 되는 걸 가정을 했고, 만약 이럴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데 공화당까지 다 휩쓰는 상하원, 그래서 이른바 레드 웨이브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집행력을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확률에 대해서는 반반 내지는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 있고, 나머지는 다 주가에 대충 다 녹아 들어갔다 라고 봅니다. 김동국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 변수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미국의 지표 나오는 거라든지 기업 실적 그러면 괜찮단 말이에요. 미 증시는 계속 갈 것인가. 근데 우리 증시는 계속 처지는 분위기, 변화가 있을 소지가 별로 없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들이 이제 말씀해주신 잘 나왔었습니다. 사실 어제 졸트 채용 공고 관련된 이제 지표들이 좀 나왔었는데, 세부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일자리 채용 공고 자체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세부 안의 내용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려보면 채용 공고는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실적인 채용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채용이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나는데, 실제 채용은 민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나올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좀 잘 나올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졸트와 ADP 민간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주 말쯤에 이제 나올 이제 실질 고용 보고서도 이제 좀 잘 나온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들은 이제 굿이란 미국이 현재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은 것들을 그대로 증시가 좋게 반응을 하는 굿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이제 문제될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구글 자체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실적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부분 실적들이 한 35% 성장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클라우드가 결국 AI의 핵심이라고 좀 봤을 때 이 30%대의 성장세들이 나온다, 여전히 좋은 측면들입니다. 그리고 전에 나왔었던 구글의 이 클라우드 쪽 실적들이 한 20%대였었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했는데 30%까지 나오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온다는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하방을 좀 막아주는, 하방으로 가는 것들 좀 막아주는 역할들은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삼성전자에 이제 좀
포커싱 되어 있는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주가에 못 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결국 이 모습들은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좀 납품을 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 소문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거든요. 이제 납품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 뭐 조건부 승인이 됐다. 뭐 아직까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내일에 이제 발표될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네.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사인들이 좀 구체적인 사인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일단 조금 방향성들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네. 삼성전자가 내일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한 30%는 있다고 서프라이즈 보는데요. 실적은 사실 나온 실적이 거잖아요. 아니고 서프라이즈 발표. 예, 발표. 뭔가 뭐 한다. 조직 발표는 11월 중순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11월 중순까지 조직 발표가 없으면 그건 실망인 거고요. 내일은 발표 안 할 수 있겠죠.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콜 있잖아요. 지금 콜이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안 올라가는 네. 건데 12단위 콜이 된 것인지 8단위 콜이 된 예, 것인지 예. 거기에 설왕설래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해주면요. 삼성전자는 그냥 바로 6만 후반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왜냐하면 네. 다음 주제가 다음 주제 볼게요. 그래요? 우리 반도체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요? 해야 하기 말씀, 때문에 네, 네. 시장 얘기 네. 여쭤보면 당연히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장에 지금 방향을 쥐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을 끄는 거는 국내 반도체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반도체 투톱의 양상이 삼성전자 가니까 어제 하이닉스 눌리고 그죠? 오늘 하이닉스 가니까 삼성전자 좀 눌리고 이렇게 좀 제한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롱숏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럼 김장룡 본부장님 삼성전자 이야기하던 거 이어주시면 네. 그 삼성전자가 만약에 12단위 콜이 됐다. 그러니까 조건부 콜이라 하더라도 12단위 된 거하고 8단위 되는 그렇죠.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만약에 12단위 콜이 된 것으로 만약에 드러나거나 비슷해지면 말이죠. 삼성전자는 굉장히 세게 오를 것이고 네. 하이닉스는 센티적으로는 상당히 압력을 받을 것이에요. 그저께 빠진 게 아니고 네. 5에서 10% 빠질 것이고 유감스럽게도.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섹터를 다 팔 겁니다. 그래서 장은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삼성전자 7만 원 가고 하이닉스 안 빠지고 다른 장에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에는 대통령이 네. 위기 대통령이 되는 거 하나 하고 예. 아까 오늘 알파벳 실적 나왔죠. 네. 알파벳 나오면 오늘 뭐 하죠? 메타도 나오고 갔거든요. 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지난 분기 얘기한 대로 잘해요. 요 정도가 아니고 더 확신에 찬 걸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들어오는데 하이닉스도 다 품을 정도로 넘치고 넘쳐요. 이 정도가 돼야지 네. 장이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5%가 10%가 오르지. 안 그러면은 미국 장에 쫓아가다가 한 70%, 50% 이런 패턴이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아웃퍼폼합니다. 근데 8단이면은 안 그러겠죠. 그게 내일 가려질지 한 2, 3주 더 걸릴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내일 확정 실적 발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부문별 실적 향후의 가이던스 뭔가 좀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김동공 차장님, 삼성전자도 의미 있는 반등을 어쨌든 3일째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 오르니까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소부장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아미 반도체를 포함해가지고 글쎄요. 물론 둘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집중한다면 반도체는 어디로 좀 집중해야 됩니까? 일단 내일이 지나 봐야지 이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었지만 현재 시장 유동성들이 두 개를 다 끌고 올라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보도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한 언론사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HBM, 그러니까 HBM3인지 3인지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요. HBM을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들은 나오지는 않았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HBM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납품을 소량 정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좀 약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반응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팔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100억 미만의 매수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어제 밤새 이제 나왔던 게 뭐였냐면 UBS에서 이제 HBM3E에 대해서 조건부 이제 승인을 이제 받아서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UBS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좀 멈춰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 통과가 됐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오피셜하게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물량 그동안 좀 저평가받고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받았던 주가가 일순간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 현재 기술력은 좀 처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캐파입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일본의 이제 반도체가 1위를 하고 있을 때 따라잡았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일본이 수율에 집중을 하면서 우린 97%, 98%의 수율을 낼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율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낮은 수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를 늘려버리면서 반도체 공급량 자체를 늘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따라잡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일순간은 하이닉스 쪽은 숏 전략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 롱 전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사실 하이닉스도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HBM에 대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HBM 더 생산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엔비디아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어쨌든 다 서로 공장들을 다 계속 돌려가면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상황들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크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은 정방향의 모습들을 보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콜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게 오피셜하게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에 대한 모습들은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심사인 반도체 이야기 했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예,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 화장품주. 어제도 화장품주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LG생활건강은 오늘 5% 하락인데요. 실적 미스가 났고 나머지 화장품들은 오늘 3, 4% 정도 소위 뭐 인디 브랜드나 OEM은 오릅니다. 김장렬 부장님, 네네. 화장품 기대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부양 정책을 얼마나 강력히 하고 그것이 민초들이 그걸 사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화장품 중에서도 브랜드 있는 것을 먼저 눈에 띄를 수 있어요. 그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인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중국의 로컬 업체와 경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내수 부양 정책을 우리의 브랜드, 우리가 LG생명,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대로 향유를 과거처럼 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입니다. 따라서 실적에서 그다음에 컨콜에서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대형주면서 브랜드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업체건 중국 업체건 중국 로컬 업체건 어차피 투자는 할 것이고 중국의 로컬 업체라도 만약에 그 화장품 관련되는 산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브랜드를 확장하면 거기에 ODM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주식들은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고 주가적인 레벨에서도 대충 비슷하게 많이 내려와서 PER 13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중심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장품 얘기 어제 오늘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관심은 시장에서 있다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다. 대세 상승장이 오냐. 지금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24시간 거래되잖아요. 72,500인데요. 김동욱 차장님께 지금 비트코인 사도 돼요? 이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실 거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 된다는 거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전체가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올라오게 된 계기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들이 좀 올라간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나온 것들이 해리스 쪽에서도 지금 흑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좀 부양을 일단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 14일 날에 일단 좀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선 트럼프가 돼도 되고 그리고 해리스가 돼도 되는 이런 이제 꽃놀이패들을 이제 좀 쥐고 이슈적으로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리스 쪽에서의 나왔던 공약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명확한 것들은 사실상 좀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쪽에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급조된 공약이라는 인식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 비축물로 해서 보유량을 이제 100%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언급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계속된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좀 불안한 인식들을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SEC 위원장, 갠슬러 위원장들을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공약으로 이제 내세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친 비트코인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흐름들이 미국 대선을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미국 대선까지는 이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좀 보고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이럴 때 움직이기도 하고 사실 연속성이 없는데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테마성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하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를 투자할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미국 대선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후장 포인트 4가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략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장렬 본부장은 8월 7일 날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하셨는데 19% 최고가 기준으로 실적도 좋게 나왔고 분위기 괜찮죠? 예, 오늘 관심주는 역시 같은 쪽에서 맞습니다. 네. 같은 계통인데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효성중공업하고 산일전기인데 오늘 오피셜리는 산일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이고요. IPO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IPO한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미국 비중이 높습니다. 북미 매출 비중 70%가 넘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비중이 67%고 그다음에 한 25%가 송배선 전력망인데 어쨌든 북미 익스포저가 많다는 거하고 캐파를 확보했어요. 캐파가 연간 3천억인데 두 번째 캐파가 이번 분기부터 에딩됩니다. 내년엔 에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밸류가 싸요. 밸류가 딴 것보다 쌉니다. PER이 아마 15배 안 될, 13배 정도 될 게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보다 싼 거죠. 유일한 단점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버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버행이 어저께인가 나왔어요. 두 번째. 물론 한 번 더 있습니다. 내년 1월 달 나오는 게 있어서 물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하고 그 사이에 지금은 그 4분기부터 가동되는 새로운 캐파,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PER이 아마도 20배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 지금보다는 상당한 업사이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한다면 이런 종목을 더 유심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효성중공업도 괜찮습니다. 산일전기는 7월 29일 날 상장됐으니까 어제 나왔던 건 3개월 물량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이니까 그죠? 네. 텀이 좀 있네요. 수급 부담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말이고요. 김동공 차장님은 SK 하이닉스를 10월 2일 날 말씀하셨군요. 좋은 상승률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 방산주에서 한국항공우주라는 네. 종목을 일단 좀 꼽아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방산주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메인 테마로 일단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방산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가 여타 방산주들 대비해서 주가 흐름들이 썩 훌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지난 6월 달에 일단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당시에 나왔던 흐름들이 이 한국항공우주가 미국의 해군에 훈련기를 이제 납품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좀 유력한 입찰자로 떠올랐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한 2년 정도 연기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중요 파이프라인들 하나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타 방산주들 대비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남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제 남은 수출 파이프라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 이제 우즈베키스탄 등 지금 현재 1조 조 단위의 이제 수출 계약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64,000원을 제시하시네요. 네, 지난번 고가가 63,900원이었는데요.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